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장 서윤정 소장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KTX 여행이 될 줄 알았던 제가 기차 안에서 일본 자위대원들과 목숨을 건 격투를 벌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의 정체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그날 아침 서울역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연합 군사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항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부산에서 미군 전용 수송선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계획이었습니다. 대합실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제 군복에 달린 태극기와 2개의 별이 유난히 눈에 띄었나 봅니다. 몇몇 시민들이 다가와서 사진을 요청하시더군요. 소장님,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딸에게 자랑하고 싶어서요. 한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응했죠. 이런 순간들이 군인으로서 가장 뿌듯할 때거든요. 우리나라 첫 여성 투스타 사단장이시죠?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여성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모든 국민의 몫이니까요. 그때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다가오셨어요. 장군님, 우리 손자가 장군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장군님, 저도 커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순수한 눈빛이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 될 수 있을 거야. KTX 산천호가 플랫폼에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출발할 시간이었죠. 저는 1등석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었기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거든요. 좌석에 앉아 가방을 정리하면서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특히 제가 여성 지휘관으로서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죠.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들로 이어질 줄은 말이죠. 기차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회의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군사력 증강,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안까지 검토할 내용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군인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오랜 훈련과 경험으로 다져진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 뒤를 살펴봤습니다. 몇 칸 뒤쪽에 일본 자위대 제복을 입은 남성 3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성의 제복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중령과 소령 정도로 보였어요. 그들이 작은 목소리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표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같은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공식 대표단이라면 미리 연락이 왔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다시 자료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한 명은 휴대폰으로 제 사진을 찍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변을 다시 살펴봤어요. 다른 승객들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 휴대폰을 보는 사람, 잠을 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일본인들만은 달랐어요. 계속해서 저를 주시하고 있었고 무언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제 이름이 몇 번 들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기차는 경기도를 벗어나 충청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불안감을 떨쳐내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운 군 생활을 하면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직감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대전을 지나고 얼마 후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일본 자위대 대령이 복도로 나와 있는 걸 봤어요. 키가 상당히 큰 편이었고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사카이라고 되어 있었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그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혹시 한국군 장교이신가요? 유창한 한국말로 말을 걸어왔어요. 발음이 정확한 걸 보니 한국어를 꽤 오래 공부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의를 갖춰 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그런데 사카이의 표정이 갑자기 비웃는 듯한 모습으로 변했어요.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 여자가 장군이라니 웃기지 않나요? 그 별은 장식품이겠죠? 순간 혈관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의 말은 자위대의 명예를 깎는 행동입니다. 그만하시죠.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나 봅니다. 승무원도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카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은 언제나 우리 자위대보다 격이 떨어져. 특히 여자 군인이라니 말이 되나? 이제는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하나둘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말했습니다. 대령님,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이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즉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카이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마치 제 반응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사과? 진실을 말했는데 왜 사과해야 하죠? 한국은 우리나라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게 맞아요. 주변 승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남의 나라 와서 뭐 하는 거야? 몇몇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사카이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도발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감정적이네요.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해요. 이때 승무원이 개입했습니다. 승객님들,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여성 승무원이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걸 보니 상당히 긴장한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카이는 제 길을 막으며 계속 도발했어요. 자리로 돌아가려는 저를 보고 사카이의 부하 중 한 명이 일어났어요.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의 중령이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걸 보니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도망가시는 건가요? 역시 여자는 여자네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어깨에 달린 부대 표식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이건 완전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군인의 계급장과 부대 표식은 그 사람의 명예와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 순간 제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30년간 쌓인 훈련이 자동으로 발휘된 거죠. 그의 손목을 재빨리 잡고 관절을 비틀면서 뒤쪽으로 젖혔습니다. 합기도의 기본 기술이었어요. 악! 중령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승객들이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손목을 놓으라고. 중령이 소리쳤지만 저는 조금 더 힘을 주었어요. 너무 세게는 아니고 그가 다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정도로만요. 다시는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이것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놓았습니다. 중령은 손목을 움켜쥐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얼굴이 창백해진 걸 보니 상당히 아팠나 봅니다. 주변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서울역에서 만났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장군님. 저런 무례한 놈들은 혼내줘야 해.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사카이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이거 정말 재미있네요. 속국에 여장군이 설치는군요. 이번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속국이라니요? 이건 개인에 대한 모독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모독이었어요. 저는 사카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당신은 지금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시 사과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항의할 것입니다. 항의? 누구한테요? 한국 정부한테요? 사카이가 크게 웃으면서 더욱 모욕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두 팔을 벌리며 마치 도전하는 듯한 포즈였습니다. 승무원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승객님들 정말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승객들이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카이와 그의 부하들은 완전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여전히 남쪽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부산까지는 아직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잠깐 잠잠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고 사카이 일행도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살벌했죠. 마치 폭풍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어요.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다른 칸으로 이동했거나 멀리 떨어진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어 회의 자료를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뒤쪽에서 오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기차가 긴 터널로 진입했습니다. 갑자기 실내가 어두워지면서 조명이 깜빡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돌아보기도 전에 목에 굵은 팔이 감겼어요. 사카이였습니다. 오늘 내가 한국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해주겠다. 귀에 대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정말 섬뜩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언제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취해 있는 것 같았어요. 목이 점점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한국 따위는 우리 아래 있어야 해. 오늘 내가 그걸 기억하게 해주지. 하지만 저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훈련을 통해 이런 상황에 대비해왔거든요. 목이 조여질 때는 무엇보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중심을 잡았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췄어요. 그리고 몸을 살짝 틀면서 사카이의 균형을 흔들었습니다. 동시에 팔꿈치를 뒤로 재빨리 올려서 그의 명치를 가격했어요. 정확한 지점을 노린 타격이었습니다. 으악! 사카이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놓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려서 거리를 벌렸어요. 목을 만지며 숨을 고르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싸움이야. 누가 신고해? 무서워 죽겠네.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다시 밝아진 객차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사카이는 명치를 움켜쥐며 화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런. 감히. 욕설을 내뱉으며 다시 달려들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기차 복도에서 벌어진 격투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사카이가 다시 달려들자 저는 태권도 동작으로 그의 공격을 막았어요.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균형을 잡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발목에 더 힘을 주어야 했어요. 하지만 오랜 훈련이 도움이 되었죠. 사카이가 오른손으로 주먹을 휘두르자 저는 몸을 낮춰 피하고 동시에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어요. 하지만 그도 나름 훈련받은 군인이었는지 금세 균형을 회복했습니다. 그때 그의 부하 2명도 일어나서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감히 대령님을. 한 명이 뒤에서 제 목을 조르려 하자 저는 합기도 기술을 사용했어요. 상대의 팔을 잡고 몸을 돌리면서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악! 그는 좌석에 부딪히며 주저앉았어요. 등받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앞에서 태클을 걸어오려 했어요. 저는 재빨리 무릎을 올려서 그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정확히 코 부분을 맞췄어요. 으흐!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도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런 미친년이. 사카이가 다시 일어나서 근처에 있던 의자를 들고 위협했어요. 하지만 기차가 갑자기 크게 흔들리면서 그도 균형을 잃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자리를 피해 다른 칸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승무원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기장에게 긴급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객실에서 승객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즉시 경찰을 불러주세요. 기차 안 스피커로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대전역에 임시 정차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카이 일행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좁은 통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한 번에 한 명씩만 상대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절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전술이거든요. 3대1의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좁은 공간이라는 제약 때문에 오히려 제게 유리했어요. 그들은 서로 방해가 되면서 제대로 공격하기 어려웠거든요. 기차의 CCTV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증거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전역에서 경찰이 승차했습니다. 4명의 경찰관이 올라와서 즉시 상황을 진정시켰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군인들이 먼저 도발을 했고 물리적 공격까지 가했습니다. 저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입니다. 사카이가 의외로 순순히 인정했어요. 저희가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너무 쉽게 인정하는 모습에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끝까지 부인하거나 변명을 하기 마련인데 말이에요.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잠깐, 이 사람 신분이 이상한데요? 담당 경찰관이 무전기로 어디론가 확인 전화를 했어요. 잠시 후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본서로 보고드립니다. 이 사람은 일본 방위성 정보부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공식적인 자위대원이 아닙니다. 순간 기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방위성 정보부라니요? 그건 사실상 스파이 조직 아닌가요? 그럼 스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미일 군사회의와 관련해서 정보 수집 임무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카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들킨 것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당신의 정확한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경찰이 추궁했지만 사카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수색하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고성능 카메라, 초소형 녹음기, 그리고 한국군 관련 기밀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이번 회의 참석자들의 신상 정보와 제 개인 정보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장님의 동향을 파악하고 회의 관련 정보를 빼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승무원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사카이가 제가 기차에 타는 순간부터 몰래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군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소장님을 미행해서 접촉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스파이였구나.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네. 소장님이 정말 잘하셨어요. 상황이 정리되자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서울역에서 만났던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장군님 정말 대단하시다. 스파이까지 잡으시네.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음 정차역인 동대구역에서 군 헌병대가 합류했어요. 사카이 일행을 정식으로 인계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윤정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헌병대장이 경례를 하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기차에서 내리는 사카이를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군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같은 군인으로서 말이에요. 소장님. 갑자기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울역에서 만났던 그 초등학생이 할머니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장군님 정말 멋있어요. 저도 꼭 커서 군인이 될래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 나라를 지키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꼭 군인이 아니어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에요. 기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이제 부산까지는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오늘 일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엔 단순한 도발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국가 기밀과 관련된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국민을 지킨다는 건 어떤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승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소장님 정말 든든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니까 안심이 돼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건 군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산역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곧 미국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더욱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역 플랫폼에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소장님, 기차에서 일본 스파이를 제압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기분이신가요?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질문이 쏟아졌어요. 벌써 소식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국방부에서 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답하고 지나가려 했는데 주변에 모인 시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소장님 고생하셨어요.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단순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감동이었습니다. 부산항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참모가 말했어요. 소장님, 벌써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오고 있어요.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어떤 반응들인가요?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진짜 멋있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니 든든하다.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여성들의 반응이 좋네요. 휴대폰을 보여주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고 계시더군요. 미군 수송선에 오르면서 한국을 돌아봤어요. 저 멀리 보이는 산들과 바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걸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오늘 일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도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미군 관계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 소장님이시군요. 소문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미군 대령 한 분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본 측 대표단장이 직접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서 소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개인의 일탈이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쾌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회의 첫날 제가 발언할 차례가 되었을 때 회의장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어서자 조용했던 회의장이 더욱 정적해졌어요. 우리는 어떤 도발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를 추구하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일어난 일은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발언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미군 장성 한 분이 말했어요. 한국군의 의지와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 이틀째부터는 더욱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논의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발언할 때마다 다른 참석자들이 더욱 주의 깊게 듣더군요. 소장님의 리더십이 이번 회의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네요. 한국 대표단의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과분한 말씀이에요. 그냥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전보다 훨씬 당당하게 발언할 수 있었어요. 그날 기차에서의 경험이 제게 더 큰 자신감을 준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신문을 봤어요. 일면에 제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일본 스파이 제압한 여군 소장, 워싱턴에서도 주목받아. 기사를 읽어보니 이번 사건이 한국군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계셨어요. 취재진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환영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위선양하고 오셨네요. 자랑스럽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한 어머니가 중학생 딸과 함께 다가오셨어요. 소장님, 저희 딸이 소장님을 보고 꿈이 생겼다고 해요. 어떤 꿈인가요? 그 학생이 수줍게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장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순간들이 정말 보람을 느끼게 해주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기차에서 저도 군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 어린 친구가 사관학교 준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소장님, 저희 아이가 정말로 꿈을 찾았어요. 소장님 덕분입니다. 정말요? 잘 됐네요. 아이가 소장님을 롤모델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고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또 한편으로는 그날 기차에서 만났던 할머니로부터도 연락이 왔어요. 손자가 정말로 사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장님 덕분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나둘씩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그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지켜야 하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첫 여성 투스타 사단장으로서 저는 앞으로도 당당하게 제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작은 용기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나라를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은 물론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국민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힘입니다. 그 기차에서의 7분이 보여준 것처럼 한 사람의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선택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이 소중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더욱 밝고 희망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정말 마지막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중장으로 진급하게 되었을 때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급 발표가 나던 날 아침, 부대 앞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기차에서 함께했던 승객분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시민들이 축하하러 오신 거였어요. 소장님, 아니 이제 중장님이시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때 박수를 쳐주셨던 할머니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손자와 함께 오셨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찾아와 주시다니. 당연한 일이죠. 우리 손자가 정말로 사관학교에 최종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자가 의젓하게 말했어요. 중장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평생 은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진급식 당일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날 기차에서 만났던 승무원분이 남편과 함께 참석해 주신 거였습니다. 중장님, 그때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희 부부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거든요. 어떤 영향을 말씀이신가요? 그날 중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둘 다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진급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중장님, 3년 전 그 사건이 진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용기, 그리고 책임감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더 많은 후배 장병들을 잘 이끌고 우리 군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군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아이들이 준비한 케이크에는 자랑스러운 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별이 3개네요. 큰딸이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별의 개수보다 중요한 건 그 별이 의미하는 책임이야. 어떤 책임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더 많은 후배들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이지.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신념의 힘을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정말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기차에서 저도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던 그 어린 승객이 드디어 사관학교에 입학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중장님께. 저희 아이가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 중장님을 보고 생긴 꿈을 정말로 실현한 거예요. 입학하기 전에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서 시간을 내어 만남을 가졌어요. 중장님, 그때 그 어린아이였어요. 이제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정말 대단해. 중장님 덕분에 꿈을 찾을 수 있었어요. 꼭 훌륭한 장교가 되겠습니다. 나도 그날 너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 거야. 그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전국 각지에서 여성 청소년들의 사관학교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장님 영향으로 여학생들의 군 관련 진로 선택이 30%나 늘었다고 해요. 참모가 보고하더군요. 정말요? 네, 특히 리더십과 국방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그해 여름에는 국제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 지도자들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날의 경험과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어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날 기차에서 제가 보여준 것도 바로 그런 용기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리더십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여성 장교가 말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시아 전체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태국 대표도 비슷한 말을 해주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국제뉴스를 보는데 제 발표 내용이 보도되고 있더군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귀국 후에는 또 다른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교육부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제 사례를 수록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였어요. 중장님,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롤모델이 될 것 같아서요. 교육부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과분한 제안이지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몇 달 후 실제로 도덕 교과서에 제 이야기가 실렸어요. 위기 상황에서의 올바른 판단이라는 단원이었습니다. 첫 수업이 진행된 어느 중학교에서 초청을 받아 특별 강의를 했어요.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중장님, 그때 진짜 무섭지 않았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물론 무서웠어. 하지만 무서움보다 더 큰 건 책임감이었거든. 내가 물러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컸어. 저희도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해요? 무엇보다 침착함을 잃지 마. 그리고 항상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해. 여러분 나이에는 공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는 게 필요해. 강의가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중장님, 저도 나중에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좋은 꿈이야. 꼭 군인이 아니어도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많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나라를 지키는 일이야. 그해 연말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민훈장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날 기차에서 만났던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서윤정 중장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용기와 판단력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며 후배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치사를 들으며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할 때 대통령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중장님 덕분에 우리 군의 위상이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도도 크게 향상되었고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모든 장병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을 되돌아봤어요. 엄마,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됐네요. 둘째 아들이 말했어요. 유명해지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큰딸이 말했어요. 저도 엄마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편도 한마디 했어요. 당신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에요. 그날 밤 침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년 전 그 기차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에서 제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그 신념 말이에요. 새해가 되면서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중장님 축하드려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참모가 기쁨에 차서 말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 하지만 거의 확실하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몇 주 후 정식 발표가 났어요.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장이 되었습니다. 임명식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그날 기차에서 함께했던 승객분들이 거의 다 오신 거였어요. 대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우리나라의 자랑이에요. 그때 일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되셨네요. 특히 그때 할머니의 손자는 이제 사관학교생도가 되어 있었어요. 대장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 손자가 대장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길 바란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임명식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대장님, 5년 전 기차에서의 그 7분이 오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그 7분 자체보다는 그 순간에 보여준 가치관과 신념이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옳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이 모든 것의 바탕이었죠. 앞으로의 포부는 무엇인가요? 우리 군이 더욱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군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 나이, 출신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진정한 실력주의 조직을 만들어가겠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축하 만찬을 가졌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 첫 여성 대장이라니. 큰딸이 말했어요. 별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워요. 엄마를 보면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둘째 아들도 말했어요. 엄마 보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저도 제 꿈을 위해 열심히 할게요.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더 큰 책임을 지게 됐지만 당신이라면 잘 해낼 거예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대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전체 육군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고요. 하지만 그 기차에서의 경험이 큰 힘이 되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때 기차에서 저도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던 그 어린 친구가 이제 소위로 임관하여 제 부대에 배치된 거였어요. 첫 면담에서 그 소위가 말했어요. 대장님 기억하세요? 5년 전 기차에서 뵀던 그 아이예요. 순간 기억이 났어요. 그때 그 작고 순수했던 아이가 이렇게 늠름한 장교가 되어 있다니요. 물론 기억해. 그때 너무 어렸는데 벌써 이렇게 컸구나. 대장님 덕분에 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감사드릴게요. 나도 그날 너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거든.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뿌듯함을 느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정말 의미 있는 일인데요. 전국에 그날 기차에 탔던 승객분들이 모여서 작은 모임을 갖자고 제안해 주신 거예요. 대장님, 우리 모두 그날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5년이 지난 지금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촐한 모임을 가졌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기차에 있던 승객 30여 분이 거의 다 참석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손자가 대신 와주었고 다른 분들은 모두 건강하게 참석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날 대장님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평생 꿈꿔왔던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직원 20명을 둔 사장이 됐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지금까지 5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 딸이 그날 일을 계기로 경찰이 되겠다고 했어요. 지금 경찰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그 7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니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 그분들이 모두 당신 덕분에 변화를 겪었다니 정말 대단해. 나도 그분들 덕분에 많이 배웠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기차에서의 7분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제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관, 의료진, 교육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국민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힘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그중 한 사람으로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장으로서 후배들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작은 용기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 기차에서의 7분이 보여준 것처럼 한 사람의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모두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선택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